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4월 5일입니다. 물론 식목일이죠. 4월 5일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선거 운동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금방인 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두월천을 갔었습니다. 제가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 뭐 시간하고 상관없이 두월천을 자주 갑니다. 두월천에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처음 내려와서도 많이 찾았던 곳이 두월천이었습니다. 두월천을 왜 가느냐면요, 두월천을 가면 김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어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눈에 내다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7년 전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그때 봤던 김제, 야간의 김제의 모습하고 지금 이제 김제의 모습하고 보면 그 사이에 아파트들이 이쪽 저쪽에 더 들어서서 두월천에서 바라보는 김제시 야간 전경은 마치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두월천에서 김제 시내를 보면 물론 주택들도 있기도 하지만 자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개발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상견벽해라고 하죠. 이제 많이 달라진 것도 달라진 거지만 점점점 두월천에서 바라보는 김제는 벽이 쳐져서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자꾸 고개를 돌리고 확 트인 남쪽을 보게 됩니다. 황산 쪽을 바라보거나 김제 시내를 등에 두고 시야가 탁 트인 그런 들판을 향해서 몸을 돌리게 됩니다. 뭐 세상이 변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대식 주택들이 들어서고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도 그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풍족해 해주고 한 만큼 우리 삶의 질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만족도, 그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더 나아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 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고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살면서 촛불집회라든지 우리 의식세계 민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주민소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민 활동들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왜? 저는 저 나름 김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제 생각하고 있는 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이든 또는 시의회든 아니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 정치 권력들 하고 부딪혀 싸워오기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너무 세서 강성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정말로 나쁜 놈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될 때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제 지역의 사회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군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힘을 보태려고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뭐 그걸 했다고 해서 제가 얻은 거는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제 마치 사이비 기자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띵을 뜯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뭐 그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누가 좀 죽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죽이라도 하고 욕을 하면 그래도 좀 낫겠다. 근데 뭐 그걸 바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지역 사회 내 고향에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 고향에 뭐 가족, 뭐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부분적으로라도 개선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 누군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해보면 내가 삶을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위안, 위로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뭐 나중으로 뭐 미뤄둔다고 하더라도 엊그저께 지금 다녀간 제 아들이나 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와서 돈을 벌어서 니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아빠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이제 너희들도 여기가 고향이니 아빠가 여기서 한 일들이 어느 날 너희들이 만약에 김제에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그래 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랬던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라는 그 정도 평가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여기서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제 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막상 제가 이제 출마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꺼내놓는 게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 이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 삶을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활동이라는 걸 하면서 뭐 이제 제가 감산 동네에서 가면단체 활동을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요. 이제 공공을 위해서 했던 일 그런 것들만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금부 영천마을의 전북 공원묘역 그 이제 김제시에 편입이 된 기부 체납을 받았던 그 땅을 다시 찾고 그쪽에 둘레길을 다시
이렇게 확보를 한 거라든지, 그리고 내가 아니면 방학간의 문제, 1년 넘게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했던, 제가 그걸 해결했다라기보다도 어찌됐든 뭐 행정부와 건설사가 서로 잘 조율이 돼서 해결한 것이긴 하지만, 뭐 그런 문제, 또 황산 찾기 문제라든지, 황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전주대대 문제라든지, 또 제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김제에 내려와서 살았던 제 삶의 궤적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앞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도 사실 그와 비슷한 의정 활동, 당선이 된다면 그런 의정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정치인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민운동처럼 정치를 하는, 의정 활동을 하는 정치가라고 제가 그래서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제 삶은 역시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정을 감시나 견제, 저는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원이긴 하지만 시정을 감시 견제, 또 예산을 감시한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이 그걸 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의회에 들어가고 의정을 한다는 것이지, 그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든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선거구 내 아니면 김제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3년 전에 우리 8대 의회가 이제 개원을 하고도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의회가 공청회를 상설화해라. 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그 안이 결정이 되기 전에 공청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요구를 제가 했었었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인허가 사항에 분명히 이해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듣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토론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의나 서로 의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시민이 주인이라면 말이죠. 시민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사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는 부르지도 않고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거는 김제시가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할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민이 김제시청 또는 읍면동에 가면 시민이 주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시민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좀 덜하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에 주민들하고 워낙에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형, 동생처럼 거의 대부분의 민원들은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소통이 돼가면서 일이 처리가 되죠. 하나 시청은 또 다르죠.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을 했을 때, 행정기관을 방문을 했을 때 정말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민원인들을 대한다면 민원인과의 마찰도 적을 것이고, 많은 부분은 서로 대화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만약에 제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정착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싶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이해 당사자하고 사업자하고의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중간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물론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 전달자, 메신저, 예?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정과 공평을 논의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무시되어 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정보 접근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수한 계층에게만 정보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듣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잘하냐 못하냐는 둘째고, 김제시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김제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 그건 뭐냐면 행정이나 의정에서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에 소홀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꼭 그걸 감추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보편화돼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데 노력을 부족하게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김제시로부터 벌어지는 행정에 대해,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불신의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고, 때로는 냉소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그 정보를 공유해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노력을 의회에 들어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조례, 우리가 이 공보물에 들어있는 공약 다 좋죠. 예? 그러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말로 원하는 건 이제 피부로 바로 와닿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김제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 맨날 간담회 했다고 하고, 뭐 의회가 개원을 해서 뭐 예산 처리라든지 법률 처리, 조례안 제정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아는 게 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는데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에 감산동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감산동 주민들이 얼마의 투표에 참여해서 의사표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4월 7일입니다. 날짜는 4월 7일 6시부터 8시,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선택하는데 수줍어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7번의 도장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올 때 여러분들 귓가에 틀림없이 환한 미소가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사실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후보로서 간절함을 표현한 겁니다. 각 후보는 다 각자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맞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제 선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거차를 운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음향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음향을 안 하느냐라고 계속 오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소신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제 선거 차량에 음향이 없이 그냥 조용히 선거를 치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운동원들한테는 참 대단히 죄송한 게, 남들처럼 막 분위기도 띄우고 음향이 있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야지 내 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출퇴근 인사를 할 때도 좀 흥도 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조용하게 서가지고 인사만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죠. 그러면 뭐 제가 저희 운동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운동원들한테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명함을 배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또한 당사자인 저를 대변하는 제 가족들 정도 선에서 배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저희 운동원들하고 오늘은 이쪽 서쪽, 동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다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걸으면서 이제 운동원들이 들었던 여론이라든지, 또 제가 운동원들한테 제 운동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인 운동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도 둘러보고 다니기도 했고, 오늘 이제 그 얘기 여기서 나가면서부터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초강마트에 바로 앞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사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가까이에 물론 동사무소가 있어요. 검단 동사무소가 있어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 같은 세대들이야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 생리 현상을 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뭐 운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노상방뇨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단 말이죠. 거기 이제 화장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말이죠.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내가 갔을 때 야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던 건데 두월천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두월천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도 두월천 한 2, 3km 내에 있다든지 그렇다면 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할 수 있을 텐데 또 들에서 농사일을 하다가도 꼭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돌천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없단 말이죠. 가까이 저쪽 그 금천저수지에서부터 벽골제까지 대략 한 10, 2, 3km, 10한 2, 3km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옆에 민가도 많지 않고 사실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걷다 보면 도상방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로천을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억새가 그 수십 킬로가 그 서식하고 있는 두월천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특히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 그런 걸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저는 뭐 어찌됐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오늘 또 그렇게 다니면서 곳곳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수첩에 메모도 하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저한테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24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남은 1년 2개월 한번 맡겨볼만 하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대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께 또 제게 얻으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4월 7일 몰래 7번 찍게 돼 있어요. 7일이라서요. 네. 8일날은 8번 찍지만 7일이란 말이죠. 6일날 뭐 7일날 6번 찍고 5번 찍고 이런 거 조금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억지 돌리긴 합니다만 뭐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4월 7일 7번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각이 많은 날인데 내일은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